전북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뒤를 따라오던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MG 예비군들은 실탄 대신 VR을 이용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안군 하섬 해변에서 발견된 보리고래에 대한 해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멸종 위기종인 보리고래는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옮겨져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온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떠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고창군에서 계절 근로를 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43명 가운데 12명이 이탈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외국인 근로자 301명 가운데 70%가 넘는 인원이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전북에서는 고창 지역 이탈자가 60%를 넘게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이탈한 근로자 대다수가 네팔 국적으로 네팔 정부가 더 이상 근로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기존 근로자들이 내년에는 일하지 못할까 봐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할 사람이 사라진 농가들은 수확을 앞두고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북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 776명을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종자를 제때 파종을 못해요. 그래서 계절 인력을 군청에서 해주니까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죠. 내년에는 실정자가 더 늘 것 같은데요. 고창군도 근로자 무단 이탈 사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파견 관리자 한 분하고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그 스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를 관리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탈률이 적은 그 결혼 이민자의 친척이나 가족들 수급을 좀 확대를 해서 이탈을 이렇게 조금 방지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무단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공단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곧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고창군이 이번엔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가상현실 장비가 도입되는 등 예비군 훈련도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예비군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호사단 남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예비군 훈련병들이 VR 시스템을 이용해 가상 시가지 전투를 벌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모형 총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총기와 유사한 반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입는 전투조끼는 맞은 부위에 따라 진동이 느껴져서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예비군 훈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효율적이며 정예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이 좀 더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더 참여를 유발하게 되기도 하고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훈련을 참여하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좀 뜻깊습니다. 현재 과학화 훈련장은 정읍과 남원 등 전국 16개 지역에 조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40%가 이런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이 없는 일방형 훈련이었고 피드백이 되지 않는 훈련이었다면 지금은 개인 및 부대가 직접적으로 훈련 성과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훈련으로서 성과 위주 훈련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사격 소음을 차단하는 실내 사격장도 마련됐습니다. 군은 내년까지 208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재편해 모든 예비군들이 과학화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제3차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병합 심사 결과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와 같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만들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돌덩이가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28일 오전 9시쯤 군산시 옥구 전주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25톤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1톤 트럭 등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과속 과정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과학적 환경에서 보리고래를 해부 조사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3일 부안군 하섬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가 멸종위기종이자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대형 보리고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보리고래 사체를 고래연구센터로 옮겨 생물학과 병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2월 수출액이 6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줄었습니다. 건설 광산기계와 자동차, 농약, 의약품 품목은 증가했지만 동제품과 합성 소지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3.7% 감소한 4억 5,5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1억 8,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4개 광역자치단체가 소방헬기 통합출동지역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전북과 대전,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소방헬기 통합출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휘 권한을 소방청장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시도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동했던 소방헬기가 관할을 따지지 않고 출동할 경우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정읍우체국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복지등기 우편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위기각으로 판단되면 가게 상황을 정읍시에 전달하고 정읍시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증명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운동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턱걸이를 가뿐히 해냅니다. 완벽한 역삼각형 몸매. 어린아이 얼굴만한 이두박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나이 62살, 시니어 몸짱 조우순 씨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디오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하고 그러니까 2시간 합니다. 반드시 유산소하고 이제 근력 운동 같이 하고 주 6회 합니다. 주 6회요? 네, 월화수 목금토 3분할 해가지고. 재작년 고양시장배 보디빌딩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후 작년 2개 보디빌딩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조우순 씨는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건 뭐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근 감소가 40대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야기했던 대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는 순간 오래 못해요. 전신이 바닥과 수평을 이뤘습니다. 척추와 코어 힘으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근력이 없다면 하기 힘든 동작들.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배트 직근과 뭐 햄스트링, 복근, 코어 근육 그렇게. 필라테스에 입문한 지 10년. 50대 이진희 씨는 중년 맞춤 운동으로 필라테스를 권합니다.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근육을 늘려내는 형식으로 강화시켜주는 운동 방법이 많아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운동이 끝난 후에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필라테스에서 쓰는 운동 방법 이렇게 늘려내면서 버텨내는 그런 운동 방법이 대사율을 높여줘요. 더 높은 대사를 가져오거든요. 운동으로 인생 2막을 연 액티브 시니어.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조우순 헬스 트레이너와 이진희 필라테스 지도자를 초대해 시니어 맞춤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과 관련해 지난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한 민주당 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무소속 임 후보는 민주당이 4.5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을 내렸지만 탈당 후 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박 전 원장의 무소속 후보 공개 지지와 비례대표 의원들의 동료 의원 지역구 활동과 싸잡아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균열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박 전 원장의 무소속 후보 공개 지지 후 단 하루 만에 회의를 열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포석으로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 전 원장의 무소속 후보 지지에 전주울 지역은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당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신문은 파악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또 탈당한 후보는 복당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는 당이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련의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도내 A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동료 교수 B 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2019년 9월 추행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